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도전의 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에 당당히 맞서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실패해도 좋으니 일단 한번 저질러보라고 강조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불패의 승부사라 불리우는 동양그룹의 구자홍 부회장이신데요. 그가 얘기하는 저지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리더를 만나는 더 리더, 오늘은 동양그룹의 구자홍 부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양그룹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동양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동양그룹은 1957년에 동양시멘트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금융산업에 진출해서 현재 30여 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9조 원 되고 자산은 약 35조 원 정도 됩니다. 임직원은 2만 5천 명. 그래서 현재 중견 금융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의 경험, 또 이제 기업에서도 오랜 경험을 하신 거죠. 그 경험들을 쭉 묶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일단 저질러봐라, 또 일단 저질러봐라는 제목의 책을 내시면서 그런 화두를 사회에 던지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말씀이신지? 요새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주위에서 이제 젊은이들 힘든다는 것에 대한 위무하는 얘기는 많은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젊은이들에게 힘들면 좀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저질러라. 저질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오리를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한번 일단 저지르고 봐라. 저지르다 실패하면 어떠냐. 실패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고시 하시고 정부 부처는 어디에서 근무를? 경제기관에서. 기획원에서 하신 거죠. 그 당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뭐 그때는 좀 탄탄대로를 걸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기획원에서 그 사무관 때는 주로 경제기획국에서 경제개발 5개 년계획 세우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총괄을 하면서 동결예산 편성하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승진해서 과장 때는 이제 산업상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해운산업 합리화, 해외건설 합리화, 그다음에 조선업 합리화 등 산업정책에 깊숙이 관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인가요? 공무원을 하시다가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물론 요즘은 많이들 옮겨 나옵니다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하신 건데 두 번째 저지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회자께서는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저는 세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고시 본 자체도 무모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공무원이 굉장히 박봉입니다. 박봉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혼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나라 경제 이런 주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결국 집안 살림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내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애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유학 생활 때는 학교 아니면 집인데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결혼해서 한 3년 이상 와이프가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지낸 걸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런 회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미국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미국의 사기업이 굉장히 발전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기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민간 기업이 엄청 발전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앞으로 대학 우리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경제가 발전하면 공공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이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승진하고 과장되고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했는데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나는 나 좋아서 그 나라인 일을 하고 또 뭐 국가가 어떻고 이렇게 떠들지만은 그 아내는 자식하고
굉장히 힘들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그 기업으로 전직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가장 그 반대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총으로 뜻을 품고 고시까지 해가지고 경제기관에서 잘 나가는 과정으로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것은 나 개인적인 그 욕심이고 가정을 생각하면 별 수 없다. 오히려 아내를 설득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I've seen you cry, I've seen you smile, I've watched you sleeping for a while, and be the father of your child. I'd spend a lifetime with you, I know your fears, and you know mine. We've had our doubts, but now we're fine, and I love you, I swear that's true. I cannot live without you.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You have been the one for me. Goodbye, my lover. Goodbye, my friend. You have been the one.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해운 산업, 조선 산업 이제 그런 부실 산업을 합리화하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되는 기업을 맡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런 성과들을 많이 이루셨는데 먼저 그 이제 동양 카드를 한번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였죠? 그 카드 이 회사가 이렇게 된 건데 이때도 적자했던 회사를 맡으셔서 이제 흑자로 돌리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동양 카드 경우는 제가 기업에 나와서 처음으로 사장을 맡은 그런 경우인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양 카드는 아멕스 카드의 카드의 한국 지사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회사가 동양 카드입니다. 근데 당시 그 아멕스 카드는 한국에 진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10년 내 적자를 냈고 또 노사분규가 계속 심해가지고 결국 미국 아멕스 본사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팔고 나가는 걸 이제 동양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제가 동양카드로 전환을 시켰는데 결국 그 동양카드를 만들고 보니까 아멕스 카드의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회원수가 5만 명 그리고 가맹점이 10,000개뿐이 안 돼요. 그 중에도 실제로 작동주는 가맹점은 5,000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경쟁으로 있는 그 카드사들은 예를 들면 BC카드, 뭐 국민카드, 요한카드들은 회원수가 1,000만 명이 넘고 뭐 800만, 700만 이렇게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카드사를 어떻게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이 카드를 회생시킨 전략은 하이 프레스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맞섰습니다. 이게 저희 고급화 전략은 뭐냐면 보통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카드사들은 전 국민이 카드를 갖게 하자. 그런 대중화 전략으로 가는데 저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은 아무도 갖지 못하는 카드. 그래가지고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카드 보면 이제 쓰시면서 보면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멕스 카드는 골드 카드가 8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카드는 5,000원, 10,000원 하는데 거기부터 이제 차별을 했는데 결국 저는 그 높은 연회비를 받으면서 고객한테 멤버십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포인트제입니다. 포인트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그만큼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멕스 카드에 없던 금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관광업이라든가 통신 판매업 등을 도입해가지고 영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해 10년 동안 아멕스 카드도 적자를 났는데 첫 해부터 흑자로 돌리고 제가 3년 후에 이제 동양생명 사장으로 갈 때는 회원 수가 20만 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20만 점 정도 해서 20배 됐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이제 목표로 타겟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과 함께 이제 사업 다각화를 좀 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신 건데 그러시다가 또 98년인가요? 이제
동양생명을 예, 맡으셨는데 이것도 또 퇴출 직전에 있던 기업이었는데 잘 아시네요. 예, 또 성공적으로 탈바꿈 시키셨죠. 98년도 제가 12월 28일 날 동양생명 사장을 맡았는데 그때는 흔히 얘기하는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느 상태냐면 12월 말, 제가 취임한 지 3일 후까지 예. 지급여력, 은행으로 말하면 BIS 비율 같은 건데 예. 지급여력을 마이너스인 지급여력을 플러스로 돌려놓지 않으면 예. 퇴출시키겠다는 금감원 통보를 받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결국 3일 후에 퇴출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예. 금감이 당국자 예. 만나가지고 도대체 지급여력이 뭔데 예. 뭔데 나보고 3일 만에 퇴출을 당하라고 그러냐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IMF하고 협정상 지급여력을 플러스로 올려놓지 않으면 다 퇴출하기로 돼 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경직된 기준이 경직돼 있었죠. 있고. 예. 그리고 당시 생명보험회사가 33개인데 예. 이미 10개를 퇴출시켰다. 그렇죠. 예. 그리고 11개 회사가 당신 회사처럼 이미 예. 통보를 받아가지고 예. 예정급으로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재무건전성을 높여서 보험회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예. 퇴출시킬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말미를 한 3, 4주 줘라. 그러면 내가 퇴출 맞으면 안 당하도록 예. 지급료를 플러스로 돌려놓겠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 말미를 얻어가지고 와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후수이체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급료를 플러스로 자본을 맞춰서 확충해서 예. 일단 퇴출을 막았습니다. 예. 막고 절대 나서 절명의 순간에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황이니까 예. 현재는 이제 손을 봐나가는데 예. 첫 번째 한 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겠다. 예. 보험은 사기로 영업하는 건데 그렇게 사기가 떨어져가 영업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기 높이는 방법은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으로 뭐 보너스를 예. 수도 없고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취임하자마자 3개월 동안 예. 전국 지점을 순회를 했습니다. 예. 전국 지점 영업소가 한 230개 되는데 3개월 동안 전국 지점 직원들 다 만나고 그다음에 설계사들 다 만나서 거의 뭐 강행군 하신 거군요. 강행군 예.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어려움과 예. 그 지금 그 회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그 어려움을 다 현황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게 이 회사 이 규모로는 빅3 생명보험 빅3 그러니까 삼성, 교보, 대한생명을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쌍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덩치를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M&A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처럼 저희 회사처럼 그 퇴출 일부 직전에 했다 퇴출을 떠는 회사들을 상대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 당시는 외환위기 때라 내부에서 국내에서 돈 투자 받는 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일브러스 펀드로부터 1년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500억을 자금 조달을 해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태평양 생명을 530억 인수를 해서 규모를 배로 늘리고 재무 구조도 건전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전부 다 외형 위주로 그 당시 보험회사가 했어요. 그래서 손익은 생각 않고 그래서 그 생명보험회사가 전부 다 그 적자가 나고 누적적자가 생겨서 지급여력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런 장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정책을 전부 다 손익 위주로 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을 얻은 게 동양생명을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자.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고민해서 만드는 게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브랜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호천사는 뜻이 고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양생명이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수호한다. 근데 이것도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냥 알리면 뭐 다른 광고나 똑같죠. 그래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건 대표회사가 직접 나서서 대표회사가 빨가받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 책임이라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물품을 공개를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수호천사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는 첫날 전국 그 모든 일간지 신문에 전면 광고로 제 얼굴하고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예. 수호자가 뭐라는 얘기를 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장이 대표회사가 얼굴을 걸고 예. 나의 가장 은밀한 이 주민등록번호를 걸고 예.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 예.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예. 했는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굉장히 일으켰습니다. 파격적인 파격적인. 거군요. 그래서 인구 해자도 되고 예. 그 방송 9시 뉴스에서 예. 나오고 막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 결과 그 동양생명도 10년 예. 동안 창립해서 10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 예. 첫 해부터 흑자가 돌아서는 그런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점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지르신 건데요. 사실 M&A를 그 시기에 한다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CEO로서 하시는 거고, 그 부실 기업을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과감한 의사결정하실 때 뭐가 힘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십니까? 저는 결국 이 부실 기업을 할 때, 정리할 때 결국 이게 뭐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 기업의 그 업무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이 뭐냐, 예. 잘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서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잘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CEO의 예. 결단력, 예. 추진력 내지는 직관력 같은 예. 게 중요하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예. 결국 그건 상의 신뢰관계를 쌓아서 임직원이 그걸 이해를 하고 따라와야지 예. 임직원이 그 반대하는 그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기업을 정리를 하고 세생을 시키면 예. 회사가 어떤 모양으로 될 거다. 예. 비전을 비전, 제시를 해주고 그럴 때 임직원이 예. 어떤 혜택을 받을 거다. 예.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뭐 국내 기업을 경영 전략을 이제 구분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기업이 있다고 하고 일단은 뭐 두드려보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건너가면서 해결하는데 부회장님은 후자 쪽이 있어요. 후자입니다.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저는 뭐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그 회사 사장을 쭉 몇 개를 맡으면서 일관되게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결국 직원들한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뭐냐?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나머지는 다른 기업에서 잘 된다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 잘하는 것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사를 끌고 갔고 또 하나는 사장한테 주파수를 맞춰라. 그래서 네. 결국 회사 전체 통일을 통해서 결정된 그 경영 방침은 중간에 잡음 넣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가자. 이런 원칙하에 운영을 했고 또 하나는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는 집단인데 기업이 손실을 내는 건 죄악이다. 예. 그걸 직원들한테 그래서 계속 그 부각을 시켰고 결국 그게 손익경영으로 예. 항상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한테 강조한 게 항상 긍정적으로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예. 그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자. 결국 안 되는 거 없다. 예. 모두 할 수 있다는 그 자신만 가져하자. 이렇게 회사를 끌고 갔습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이제 일단 저질러봐라고 최근에 이제 저술하신 책 내용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취업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또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창업을 또 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경험에 비춰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젊은이들한테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망설이지 말고 일단 저질러 봐라.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면 꼭 성공할 거다. 결국 실패해도 좋다. 젊을 때니까 실패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여러분들이 그 멋진 인생을 살고 앞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망설이지 말고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안 해보고 예. 후회하는 것보다 예. 해보고 예. 후회하는 게 낫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동유럽의 고자홍 부회장은 공직에서 민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런 CEO십니다. 특히 부실 기업을 맡아서 일단 저질러보자는 승부수를 던져서 경영을 호전시킨 그런 성과를 남겼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